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HK 연구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하홍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공회대학교 인문한국연구 성과 확산 총괄센터에 와서 열린 인문 강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의 내용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 그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는 혐오시대 인문학의 대응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HK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혐오 문제가 HK 플러스 사업과 같은 굉장히 큰 연구 사업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의 내용이 안타깝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혐오와 관련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좁고 깊게 논의하기보다는 저희 사업단이 수행하고 있는 아젠다 연구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리는 내용으로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이 열린 인문 강좌가 인문한국 연구의 성과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저희 연구의 이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드리는 것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먼저 우리 그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의 혐오시대 인문학의 대응이라는 아젠다 연구가 마땅히 연구해야 할 과제인지 그 정당성을 가지려면 우리가 지금 과연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진정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죠. 자, 이 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주요 중앙일간지 11개의 뉴스 기사와 사설 44,423건을 분석한 것인데요. 혐오라는 단어를 검색 키워드로 해서 제목과 본문에 대한 형태소를 분석해서 이 기간 동안 혐오 관련 보도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010년대 초반까지는 혐오를 다룬 기사의 양이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만 그 이후로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2014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급격하게 혐오 관련 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혐오를 다룬 메시지는 201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디어 보도가 과연 오늘날 이 시대가 혐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단서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그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혐오 시대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추이를 분기별로 나눠서 더 짧은 구간으로 그 변동을 살펴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자, 이 표는 뭐냐면 혐오 관련 보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분기별로 보도량 변화를 분석한 것인데요. 전체적인 경향성은 동일하지만 특별히 2016년과 2020년에 혐오 관련 보도가 그 산봉우리의 모양처럼 피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시점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혐오 관련 보도를 폭증시켰던 핵심 사건들이 있었어요. 2016년에는 여성을 표적으로 했던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페미사이드 그러니까 여성 살해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성 혐오의 문제가 폭발적으로 제기되었었죠.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발발이 있었습니다.
물론 19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2020년 초부터 문제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었죠. 자,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의 우한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까지 하면서 중국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게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후에 세계보건기구가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019 줄여서 코로나19로 또 영어로는 COVID-19으로 불러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하면서 바이러스와 특정 지역을 연결시켜서 그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를 멈추도록 권고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사실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분석한 기사들에 나타난 혐오 관련 어휘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의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핵심 어휘인지 그리고 그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어떤 어휘들이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망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의미 연결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와 혐오 담론의 주요 쟁점들을 사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정치, 인권, 극우, 테러, 코로나19 등이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핵심 어휘로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 사실 갈등 요소들은 항상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시기가 없었죠. 하지만 이 갈등 요소들이 혐오라는 단어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혐오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혐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젠더 차별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보도는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혐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젠더 문제와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경향이라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젠더 폭력과 혐오, 또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혐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제노포비아, 이방인에 대한 공포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 제노포비아 관련 혐오 담론도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무슬림 등의 이슈도 혐오라는 담론을 통해서 틀지어지고 표현되고 있죠. 자,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남성은 여성을 혐오하고 또 여성은 남성을 혐오하며 청년은 노년을 혐오하고 또 노년은 청년을 혐오합니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혐오하고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또 내국인은 외국인을 혐오하고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듯이 종교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혐오 표현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혐오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은 주로 벌레, 기생충, 이런 것과 같은 해롭다고 여겨지는 생물이나 또 쓰레기, 또 배설물 이런 것과 같은 그 오염 물질로 묘사됩니다. 특히 수년 전부터 벌레를 지칭하는 한자인 충을 어미로 사용해서 혐오 대상을 흔히 묘사하고 있죠. 또한 여성에 대해서는 무슨 라고 해서 여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실까요?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만 꼽아본 것인데요. 설명충, 맘충, 틀딱충, 인문대충, 급식충, 한남충, 김치녀, 일배충, 된장녀, 연금충, 설명충이 하나 더 있네요. 자, 문해충, 오유충, 리얼충, 진지충, 난민충 등등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러운 표현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충 표현 또는 여 표현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말에든지 이 벌레를 뜻하는 충만 붙이면 아주 손쉽게 혐오 표현이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를 벌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혐오 표현이 우리의 그 일상 언어 가운데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혐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혐오는 한자어니까 먼저 그 한자어로서 혐오의 뜻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자어로 위에 있는 혐오는 싫어할 혐 그리고 미워할 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싫어하고 미워함이란 뜻으로 정의가 되겠죠. 아래에 있는 혐오는 싫어할 혐에 거스를 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워하고 꺼린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좀 보다 공격적인 의미가 있다면 아래 것은 좀 방어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보면 혐오는 역겨울 정도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영어나 독일어의 경우는 우리말 혐오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처음에 그 혐오에 해당하는 그 싫어하고 미워함으로써의 혐오에 해당하는 독일어는 der Hass, 영어로는 hate 또는 hatred가 있죠. 자, 그리고 미워하고 꺼림으로써의 혐오에 해당하는 독일어는 der Ekel, 영어로는 disgust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disgust는 17세기 초반에 이탈리아어인 디스구스타레가 프랑스어인 데구떼를 거쳐서 영국으로 유입되면서 생긴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그 라틴어 어근인 구스트는 어떤 뜻이냐면 맛, 미각, 뭐 풍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스트 또는 테이스트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혐오라고 하는 단어인 disgust 또는 distaste 이런 것은 그 맛을 뜻하는 gust 또 taste가 맛에서 취향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는 취향과 짝을 이루는 상관 개념으로서 특별히 취향과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disgust 또는 distaste는 사회학자인 피에르 브로디에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취향에 대한 공포감 또는 본능적인 짜증, 역겨움에 의해서 촉발되는 불쾌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취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분별하는 능력인과 동시에 불쾌한 것을 분별해내어서 거부하고 회피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말이 되겠죠. 자, 혐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이제 해설을 통해 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그 단순한 용어 해설을 넘어서서 좀 혐오의 정의를 내리는 좀 시도를 통해서 혐오를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혐오 개념을 다양하게 나타나는 혐오 현상의 어떤 본질을 찾아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인 그 루드비히 비켄슈타인이 제안했던 것처럼 혐오는 어떤 그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보다는 사실 혐오라고 부르는 것들의 가족 유사성을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혐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행위하기 때문에 그 혐오의 언어 게임을 묘사하려고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혐오에 대해서 좀 넓은 정의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았을 때 혐오는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것에 대한 거부 감정 또는 회피 감정입니다. 이질적인 것은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오염시키고 어쩌면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내포된 거부감의 대상을 말합니다. 행위 주체가 이러한 이질적인 것을 접했을 때 소극적으로는 이질적인 것을 회피하려는 반응을 보이겠지만 적극적으로는 그 이질적인 것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혐오는 이질적인 대상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해서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청결함 또는 자신의 순수함을 유지하려는 시도이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 혐오의 대상인 이질적인 것을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고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소거하고 박멸하고 또 제거하려는 그런 폭력적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혐오를 어떤 단일한 기본 감정으로서만 다루기보다는 두려움이나 증오와 같은 그 연관된 감정들을 포괄하는 복합체로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에 대해서 가장 일찍이 그리고 탁월하게 논의를 했던 아우렐 콜라이라고 하는 분은 혐오 또 증오 그리고 두려움을 가장 기본적인 회피 감정이라고 다루면서 이 회피 감정들이 어떤 대상 지향성을 지닌 심리 현상으로서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기를 들면 혐오가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대상을 뱉어내거나 또 그로부터 움츠림으로써 회피하려 한다면 증오는 그것을 파괴해서 없애버림으로써 그 대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이겠죠. 또 두려움 또는 좀 더 강하게 공포의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위협의 대상이 출현할 그 잠재성만으로도 그 원천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혐오와 증오와 두려움 또는 공포를 좀 우리가 구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유사 감정들이 순수한 형태로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마다 또 시대마다 중첩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혐오 연구에서 그 엄청난 기여를 했던 마르타 누스바움은 이것을 혐오의 중첩된 집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혐오를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것으로 주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주장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그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의 여러 연구원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 혐오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혐오를 회피 감정으로만 본다면 혐오는 마치 본능적인 감정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혐오는 육체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자극에 대한 강한 신체적 반응을 수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초적 혐오는 뱃속으로부터 또는 뭐 내장의 또는 창자의 또는 내장을 침범하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visceral 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대로 인간의 동물성과 신체성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근원적인 혐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체적인 반응으로 혐오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메스꺼움 또는 토함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구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독한 악취나 이상한 맛은 메스꺼움을 유발하고 구토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때 혐오는 역겨운 대상이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또는 몸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불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능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러한 혐오는 좀 유익한 점이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위험한 물질의 섭취를 방지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섭취했다 하더라도 토해냄으로써 잠재적인 위협을 방지해 줄 것이죠. 그런데 말산 너스바움이 그 주장하듯이 그 혐오는 이 원초적 혐오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속에서 보면 특정한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초적 혐오를 타인에게 투사해서 자신의 혐오스러움을 정화시키고 또 타인 또는 그 타 집단을 혐오의 원천이자 대상으로 배척하고 파괴하는 그런 혐오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스바움은 이것을 투사적 혐오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그 특권을 지닌 집단들은 하위 집단들에게 여러 가지 그 혐오 속성들을 투사시켜서 그들에 대한 혐오를 통해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명백히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역사에서 보면 뭐 유태인들이라든지 또 아주 오랫동안 여성들 그리고 동성애자들 또 불가촉 천민들 또 하층 계급 사람들 이 모두가 주로 오염된 존재들 따라서 접촉하면 위험한 존재들로 투사되어 왔었습니다. 질병에 불과한 에이즈의 원인을 동성애로 보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사고에는 이러한 투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혐오는 우리 사회의 현실로부터 사실 던져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혐오는 우리 사회에 감추어진 문제를 드러내는 징후고 또 증상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의 그 갈등 요소들은 뭐 항상 있어 왔지만 이 갈등 요소들이 혐오 담론으로 표출되고 있다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혐오와 관련된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어떤 그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혐오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혐오의 현실 분석에만 그치는 그 사회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또 혐오의 복잡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희는 인문학이 그 암체어 필로소퍼라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로만 쓰는 그런 철학자들을 암체어 필로소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암체어 필로소퍼처럼 탁상 공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 사회의 어떤 현실에 공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데 공감을 하면서 철학, 또 문학, 역사학 등의 인문학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학, 또 예술, 또한 사회과학 등을 가로지르는 횡단적인 혐오학을 발전시키려고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학의 정립을 통해서 여러 책의 제목들이 좀 시사를 하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혐오 시대를 좀 우아하게 또는 품위 있게 건너는 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혐오 시대에 대응하는 그 인문학을 추구하는 방식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는 먼저 사실 다양한 혐오를 다룹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정말 혐오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요. 자, 인간 혐오, 뭐 인종 혐오, 뭐 물질 혐오, 여성 혐오, 장애 혐오, 노인 혐오, 기계 혐오 등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다양한 혐오 현상에 관심을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다양한 학문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다양한 혐오 현상에 횡단 인문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과학기술학 또한 이론적으로 보면 신유물론까지 그리고 포스트 휴머니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고요. 또 문학, 미학, 미디어학, 또 뿐만 아니라 신경의학, 재활학, 심리학, 또한 법적인 접근들, 또 여성학, 윤리학, 철학, 뭐 등등 이러한 것들을 다 아우르는 사실 그 사업단을 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횡단 인문학적인 또 다학제적인 접근이 혐오 시대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연구소는 이와 같이 그 7개의 주제를 5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는 또 이것을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사실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5개 분과를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인종혐오 분과, 두 번째로는 젠더 혐오 분과, 세 번째는 노인 혐오 분과, 네 번째는 질병 장애 혐오 분과, 다섯 번째로는 물질 기계 혐오 분과가 있습니다. 자, 요 5개 분과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인종 혐오 분과는 그 인종, 난민, 뭐 이주민 등의 문제를 사실 다룹니다. 자, 우리는 오랫동안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신화 속에서 사실 살아왔기 때문에 인종 문제는 사실 핵심적인 사회 문제가 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더 이상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신화 속에서 살 수 있지가 않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늘 확인하듯이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익숙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는 그 인종적인 위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다문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혐오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죠. 특히 우리는 그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 질서 속에서 형성된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 또는 결혼 이주민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혐오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혐오 분과에서는 인종주의, 또 다문화 담론, 또 반다문화 담론에 대한 분석, 또 인종차별과 관용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젠더 혐오 분과에서는 젠더 혐오와 젠더 주체성의 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의 그 첫 부분의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특별히 2016년에 여성을 표적으로 했던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은 이 여성 혐오 이슈를 촉발한 주요한 계기였습니다. 여성 혐오 문제 제기는 또한 남성 혐오 문제를 또 이어서 촉발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우리 그 젠더 혐오 분과는 이 젠더 정치학의 혐오 감정과 또한 발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화되는가, 표현되는가 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또한 대항 언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성 이데올로기와 과학기술로 또한 증강된 모험 주체성과 혐오 연구 등을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노인 혐오 분과는 지금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그 고령 사회가 직면한 노인 혐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 입에 담기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틀딱충이라든지 노인충과 같은 혐오 표현이 일상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혐오의 현실은 사실 세대 간의 갈등 문제로 사실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특히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서 노인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죠. 사실 노인은 젊은이 자신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늙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노화는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혐오할 수 있을까? 참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화 자체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문제와 의 어떤 접합 이런 것들에 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질병 장애 혐오 분과는 전 지구적인 감염병 시대의 어떤 질병과 장애 혐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염병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한센병과 같이 오랫동안 천형으로 낙인 찍혔던 질병과 관련된 그런 혐오 담론, 또한 에이즈와 같이 현대 생명 정치에서 억압되고 있는 어떤 질병의 문제들, 또한 트랜스 휴먼의 관점에서 증강된 몸의 문제 등을 이 질병 장애 혐오 분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 기계 혐오 분과는 인간의 타자로서 물질 및 기계 혐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물질 기계 혐오다 하면 좀 낯선 주제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의한 생명과 물질 또는 뭐 인간과 사물의 하이브리드, 융합, 또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그저 어떤 초인간, 트랜스 휴먼의 이상을 실현하는 장밋빛 미래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미래 공상 과학 영화들이 보여주듯이 인간이 오히려 이러한 기계와 물질들에 지배당하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염려를 보여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물질 기계 혐오 분과에서는 물질 및 기계 혐오 담론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생명과 물질, 또 인간과 사물의 횡단성, 그리고 그와 함께 혐오에 대한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인문학 연구소에서 학술 연구 총서 시리즈로 출판하고 있는 세 권의 책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혐오 이론 1은 저희 인문학 연구소가 추구하고 있는 횡단 인문학적인 연구, 또 다학제적 연구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책입니다. 영문학 또는 정동학, 정치학, 심리학, 법학, 또 진화생물학, 미학, 사회학 등의 어떤 분야 전문가들이 혐오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책입니다. 저희는 이 혐오 이론을 1권에 그치지 않고 올해 안에 철학, 비판이론, 현상학, 정치학, 인공지능학, 미디어학, 또 정신분석학 등의 분야에서 또한 이 혐오 이론을 발전시킨 내용을 담은 혐오 이론 2를 또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영과 굴절 사이 혐오 정돈과 문화 재현은 동서양의 소설, 희곡, 또 연극, TV 드라마, 또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들을 분석해서 혐오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재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쾌와 불쾌, 원한, 슬픔, 수치심과 같은 여러 감정들과의 어떤 스펙트럼 속에서 혐오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우리는 혐오를 순수하게 구별된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혐오 복합체로서 다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신다면 저희가 왜 이러한 작업을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혐오의 해부는 윌리엄 이언 밀러라고 하는 분의 책을 번역한 번역서인데요. 이 혐오의 해부는 혐오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혐오 연구의 기본서입니다. 밀러는 이 철학, 사회학, 인류학, 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또는 문학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적인 넓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서구의 그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에 걸친 이 역사를 아우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혐오 현상의 복잡성에 충분히 상응하는 아주 뭐 필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맺고자 합니다. 자, 혐오는 사실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박멸해서 없앨 수 있는 어떤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앞서 방금 제가 소개했던 혐오의 해부의 저자인 밀러가 말을 하듯이 궁극적으로 모든 혐오의 기초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밀러의 말을 좀 그대로 옮겨오자면, 자, 우리는 살아가고 죽으며 그 과정은 우리 자신을 의심하게 하고 또 우리 이웃을 두려워하게 하는 물질과 냄새를 내뿜는 지저분한 것이다. 자, 여러분 뭐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혐오는 우리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혐오 시대라고 부를 만큼 그 냄새가 견딜 수 없이 심하게 고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숙명여자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바로 그러한 삶의 문제와 씨름하고 혐오를 넘어서 공감하는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계속해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열린 인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